대외적인 변수를 전부 다 컷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컷. 그래서 현재 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물론 기업의 그런 값어치, 기업의 주가, 이거 아주 중요한 데이터긴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과도한 리액션을 하고 있는 부분이 따라서 시장 전체가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시장을 보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2월 15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5시 3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변동성이 나온 이후에 아직까지 추가적인 변동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러한 시장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현재 증시의 이런 주간 프리마켓에서의 변동성이 억제당하고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타났다가 미국 증시가 개장됐을 때 움직이는 이유는 선물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면서 지난 뉴욕 증시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151포인트가 상승한 38,424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거를 상승 마감했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전거래일에 한 500포인트 이상의 조정을 받았던 것 중에 일부 30% 정도를 되돌림하는 현상을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매도 추이에 걸려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은 아래 꼬리가 달려서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차익 실현 압박이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아마 미국 증시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셨던 분들은 다 보셨겠습니다만 장이 마감하기 전에 엔비디아가 아니었다고 하면 아마 올라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같은 뉴욕 증시 안에 있기 때문에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를 좀 타면서 올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아직은 돌렸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먼저 어제는 지금 근래 이제 경제지표가 지금 클로징 되어 있는 구간이고 오늘 다시 경제지표가 좀 오픈되거든요. 10시 반부터. 근데 이제 연준 쪽에서 이제 굴수비 이사가 이제 발언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분은 비둘기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매파적인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은 어느적인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공통분모로 움직이고 있죠. 지표를 봐야 된다. 금리 인하할 것이다. 하지만 시기가 빠른 것은 아닐 것 같다가 기본 모토입니다. 그래서 굴수비 이사가 어제 거의 12시 반이 다 돼서 코멘트가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러면서 차분히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연준 쪽에 멘트가 있었을 때가 어제 요 구간대거든요. 어제 멘트가 끝났을 때가 요 고점을 찍었을 때인데 멘트가 끝나자마자 그대로 좀 밀려나갔습니다. 전장의 시장이 밀렸던 게 이제 CPI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빌미를 삼아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연준 쪽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은 CPI도 물론 중요하지만 PC를 더욱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관련된 지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응하던 부분들을 그대로 끌어내리면서 조정 쪽으로 가닥을 줬는데 문제는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여기서 등장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차분하게 숨고르기 정도에서 마감이 됐다고 하면 시장 판단이 좀 수월할 수 있는데 요 구간을 이렇게 들어 올려놨어요. 들어 올리고 지금 다시 한번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 요게 무슨 자리냐가 중요해요. 요게 무슨 자리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자리냐면 어제 국채금리가 막판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4.3을 넘겼던 국채금리가 지금 4.2대까지
재차 밀린 상태입니다. 근데 지수의 어제 저구간 때 동반적으로 나타났던 그림들이 바로 국채 쪽에서 움직임이 좀 무너지는 이런 그림들이 좀 나타났어요.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연준 쪽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확인한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또 지표를 기다리고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즉 CPI 때와 마찬가지로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경향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어제 지수는 강보합권 정도까지 회복을 시켜주고 마감이 됐는데, 과연 이게 건전했느냐 아니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판단은 아직 잘 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죠?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는 주가의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도 결국은 2.8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흥미로웠죠. 어제 엔비디아는 장 막판에 회복을 해서 주가를 들어 올려준 거고, 실제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움직임은 썩 이상적이지는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장이 개장 초반, 그러니까 개장 초반에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 매물 압박에서 조정을 좀 깊숙이 받는 모습을 보였고, 거의 보합권까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보합권상에서 움직이던 그림들이 장 막판에 종료 직전에 끌어올림 현상이 좀 있으면서 시세를 좀 올려줬고, 이게 나스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구간의 시세를 형성시켜줬던 주요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와 엔비디아 지수를 보신 분들은 아마 좀 감이 오실 텐데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먼저 다우지수의 분봉을 좀 봅시다. 다우지수의 분봉을 5분봉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5분봉 주가도 같이 한번 보시죠. 5분봉 주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요렇게 지금 두 그림이 있는데 보십시오. 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개장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 있죠. 조정을 이렇게 받았던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바로 등장했던 게 누구냐면 다우지수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다우지수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조정을 받더라 이거죠. 그 막판에 엔비디아가 주가를 들어 올려놓으니까 여기서 올리죠. 이렇게 꼬랑지를 들어서 다시 회복세를 태우니까 그대로 다우지수가 그대로 따라붙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면,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 엔비디아는 나스닥 종목인데 왜 여기서 움직임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사이클이 묶여 있어요. 증시는 지금 분위기 싸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차익 실현으로 나가냐 차익 실현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 싸움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분위기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시장 분위기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움직이는 것도 영향을 주고, 메타가 움직이고 아마존이 움직이는 것도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엔비디아가 완전한 대장이단 말이죠.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지금 1조 8천억 달러, 이거 말도 안 나옵니다. 1조 8천억 달러가 넘잖아요. 1조 8,320억 달러네요. 이제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2,400조가 좀 넘네요. 2,400조가 대략 넘는 것 같아요. 2,400조가 넘는다고. 2,400억이 아니고 2,400조입니다. 지금 2,400조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보시면 거래 비중을 봐야 되는데, 거래 비중이 2,400조 종목인 2,400조짜리인데
밑에 있는 하단부 종목들 1411이나 TSMC보다도 높아요. 물론 테슬라의 영원한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보시다시피 거래 빈도가 가장 활발합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움직이면서 업종 섹터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업종 섹터가 같이 움직이니까 변동성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고 변동성이 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움직임이 까다로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은 꺾일 생각을 일단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실적 기다리고 있거든요. 실적 기다리고 있는데 꺾일 폼을 잘 안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가 주고 있는 증시 전반의 펌핑 효과, 증시 전체의 펌핑 효과가 굉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굉장한 거예요. 파워가.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도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라면 하나 먹으려고 냄비에다가 물을 팔팔팔 끓여서 99도까지 물 온도를 올려놨다고 할지라도 이게 그냥 가스불을 꺼도 그 99도짜리 물이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식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전부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고 제가 올라오면 시장도 올라가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CPI로 때리니까 아무리 기업의 가치가 됐고 뭐가 됐고 해서 힘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 힘을 못 버텨내버리고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하면 지금은 정반대인 거죠.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크게 내용이 결정난 부분이 없으니까 기업의 실적과 기대금과 가격으로 올려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굉장히 난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부분을 왜 보냐면 경제 지표는 사실 제가 CPI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표가 좋게 나올 확률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극히 드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다툼이 이루어지는 이제 핵심 요소가 되거든요. 연준이 세냐 기업이 세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굴수비 총재가 11시 반이었어요. 밤 11시 반. 미국 증시 개장하자마자 Q&A가 있었거든요. 그게 얼추 끝나니까 12시 반이더라고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보시면 경제 지표가 유가밖에 없었어요. 원유 재고밖에 없었단 말이죠. 어제 거 한번 같이 볼까요? 어제 거 같이 보시면 굴수비 총재를 제외하면 어제 11시 반인데 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미국 쪽의 지표가 한 개도 없어요. 원유 재고를 제외하고 이건 뭐 유가에 워낙 국한된 내용이니까 그리고 장 마감 때까지 재료가 없었죠. 그러니까 재료가 없으니까 기업 가치로 땡겨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연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효과는 있긴 한데 시장도 지금 긴가민가 할 때는 확실하게 눈에 띄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뭐가 있다고요? 경제 지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경제 지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가 기다리고 있냐? 10시 반부터 오늘도 개장 전이에요. 근원, 소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장하기 직전에 또 신규 수락 수당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매, 실질적인 소비와 그 다음에 근로와 제조와 관련된 지표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어제처럼 저 부분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억누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이전까지는 연준에서 금리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좀 대동소이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가장 핵심은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 지금 주가의 가치를 받을 만큼 주가가 펌핑이 될 만큼의 과연 실적이 뒷받침될 것인지 현재 나온 가이던스는 그냥 통상적인 정도 수준인데
과연 그것을 초과하는 어마무시한 실적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예상의 쇼크가 나올 수 있을지가 결정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크게 더 많이 가려고 하실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지금 가장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의 움직임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그러한 국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낮 시간이 안 움직이는 이유, 지금 낮 시간대 행보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가 굉장히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리마켓 구간에서도 매매를 잘 하는 편이고, 이런 구간에서도 수익을 잘 뽑아내고 했었었는데, 지금 이 시간대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시장이 움직일 때 아주 기본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는 게 뭐냐면 현물이에요. 현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미사일을 쏴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신경 안 써버리고요. 지금 최근에 낮에 미사일 많이 쐈거든요. 신경을 안 써버리죠. 그 다음에 전쟁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이 잘 돼도 안 돼도 시장에 신경 안 써버리고 있어요. 배제된.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를 전부 다 컷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컷. 그래서 현재 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물론 기업의 그런 값어치, 기업의 주가, 이거 아주 중요한 데이터긴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과도한 리액션을 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시장 전체가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심해서 시장을 보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시장 저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강 송 대표였습니다.